재벌가의 숨겨진 진실. 1화 회장의 고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67세 정인석 회장이 검은 벤츠에서 내렸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인석은 그를 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 10년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이곳이었다. 정인석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명품 정장을 입었지만 그의 어깨는 구부정했다. 재벌 회장이라는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저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묘지 구역으로 들어서자 찬바람이 불어왔다. 가을 끝자락의 쌀쌀함이 그의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정인석은 걸음을 멈췄다. 그 앞에 작은 묘비 하나가 서 있었다. 사랑하는 딸 정지은의 묘. 글씨가 새겨진 검은 대리석 비석 앞에서 정인석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정장 바지가 젖은 땅에 닿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은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다. 미혼 임신을 한 딸을 집에서 내쫓던 그날. 딸의 울음소리.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동자.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정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7세 재벌 회장이 묘지에서 오열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그의 슬픔을 들어주고 있었다. 정인석은 주머니에서 하얀 국화 한 다발을 꺼냈다. 매년 같은 꽃이었다. 딸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꽃. 꽃을 비석 앞에 놓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윤희가 말했듯이 정말 내가 죽은 게 맞을까? 아빠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시신도 없었는데. 그때 뒤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정인석이 고개를 돌렸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이 또렷했다. 그 눈동자를 본 순간 정인석의 심장이 멈췄다. 지은이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눈동자였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소녀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정인석은 눈물을 재빨리 닦았다. 아니야, 괜찮다. 너는 왜 여기 왔니? 여기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소녀가 정인석이 앉은 바로 그 비석을 가리켰다. 정인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정인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름이 정지은이에요. 저는 정하은이고요. 아이가 맑게 대답했다. 정인석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코의 모양, 입술의 선, 심지어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지은이와 빼닮았다. 내 엄마가 정지은이라고? 정인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네.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요. 하은이 순수한 눈으로 정인석을 바라봤다. 정인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윤희는 지은이가 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시신은 찾을 수 없어서 가족묘지에 빈 무덤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뭐라고 했는가? 아이야, 내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정인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년 전이요. 병원에서 아파서 하늘나라 갔어요. 하은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 3년 전. 그러면 지은이가 죽은 건 10년 전이 아니라 3년 전이란 말인가? 정인석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 무덤에서 울고 계세요? 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인석은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충격적인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아이야, 혹시 이 무덤에 정말 누가 묻혀 있는 거니? 정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엄마가 여기 계셔요. 하은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정인석은 비석을 다시 바라봤다. 10년 동안 자신이 참배해온 이 무덤. 윤희가 딸의 무덤이라고 했던 이곳. 그런데 정말로 지은이가 여기 묻혀 있다는 말인가? 이 무덤엔 아무도 묻히지 않았는데. 정인석이 중얼거렸다. 하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여기 계시는데요. 하은이 비석을 쓰다듬었다. 정인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10년 동안 속았던 건가? 딸이 정말 죽었고 여기 묻혀 있었던 건가? 그럼 윤희는 왜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건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인석을 바라봤다. 정인석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지은이의 딸이다. 자신의 외손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묘지를 물들였다. 정인석은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아이야, 집은 어디니? 정인석이 물었다. 저 아래 동네요. 혼자 살아요. 하은이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혼자 산다고. 10살짜리가 혼자 산다고. 정인석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외손녀가 이렇게 혼자 살고 있었다니.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마. 정인석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은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내일도 와주실 거예요? 그래, 약속한다. 정인석은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정인석은 계속 생각했다. 윤희의 거짓말, 지은이의 죽음,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외손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이화 공허한 부와 냉정한 집안. 지난 화에서 정인석 회장은 충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인석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강남 한복판의 대저택. 200평이 넘는 집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냉기였다. 마치 얼음장 같은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윤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48세의 윤희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윤희 옆에는 35세의 정지훈이 앉아 있었다. 정인석의 아들이면서 윤희의 친아들이었다. 여보, 늦으셨네요. 윤희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다. 정인석은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에는 오늘 만난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정하은. 지은이와 똑 닮은 그 아이. 과연 윤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버지, 오늘 또 그곳에 다녀오셨죠? 지훈이 비웃듯이 말했다. 정인석이 매년 추모공원에 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지훈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정인석은 지훈을 바라봤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윤희를 닮았다. 차가운 눈동자며 계산적인 표정까지. 지은이를 그렇게 그리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정인석의 가슴이 뜨끔했다. 죽은 사람. 정말로 지은이는 죽었을까? 오늘 만난 아이가 정말 지은이의 딸이라면 윤희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훈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윤희가 아들을 제지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은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다. 정인석은 윤희를 자세히 관찰했다. 10년 전 지은이 일이 일어났을 때 윤희의 반응을 떠올려봤다. 윤희는 지은이가 미혼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집안의 체면이 깎인다며 지은이를 내쫓자고 했다. 그때 윤희가 한 말이 떠올랐다. 여보, 그 남자는 사기꾼이에요. 지은이를 속이고 도망갔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정인석은 그때 윤희의 말을 믿었다. 딸을 사랑했지만 회사와 체면도 중요했다. 결국 지은이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그 후 윤희가 전해준 소식들. 지은이가 병에 걸렸다는 것. 치료를 거부했다는 것. 결국 죽었다는 것. 하지만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윤희는 지은이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홀로 죽었다고 했다. 신원 확인도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했다. 정인석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윤희가 정인석의 팔을 잡았다.
차가운 손길이었다. 정인석은 윤희를 바라봤다.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윤희는 따뜻했다. 아니면 그렇게 보였다. 첫 번째 아내가 죽고 상심에 빠져있던 자신을 위로해준 여자. 하지만 지금 보니 그때도 계산이 있었던 것 같다. 윤희는 정인석과 결혼한 후 점점 변했다. 재벌가의 부인이 되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치스러운 생활, 사교계 모임, 그리고 지은이에 대한 질투. 지은이는 정인석의 첫 번째 아내 소생이었다. 윤희에게는 방해물 같은 존재였다. 특히 정인석이 지은이를 아꼈기 때문에 윤희의 질투는 더욱 컸다. 내일은 골프 약속이 있어요. 김 회장님과 박 사장님이랑요. 윤희가 말했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사교 모임, 골프, 파티. 윤희의 일상은 그런 것들로 가득했다. 정인석은 답답함을 느꼈다. 언제부터 이 집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언제부터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식적이 되었을까? 아버지, 다음 주 임원진 회의에서 경영권 이양권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훈이 말했다. 경영권 이양. 지훈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였다. 정인석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훈은 점점 노골적으로 경영권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인석은 아직 그럴 생각이 없었다. 아직 이르다. 정인석이 짧게 대답했다. 이르다니요? 아버지 나이가 벌써 67세인데요. 언제까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정인석은 지훈을 바라봤다. 과연 이 사람에게 회사를 맡겨도 될까? 지훈에게는 냉철함은 있었지만 인간미가 없었다. 직원들을 도구처럼 생각했고 이익만을 추구했다. 지훈아, 경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넘겨주는 게 아니야. 충분한 경험과 철학이 있어야 해. 정인석이 말했다. 철학이요?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의 철학이 뭔데요? 10년 동안 죽은 딸 무덤에 가서 우는 것도 철학인가요? 그 순간 정인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니. 윤희가 지훈을 제지했다. 지훈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윤희의 목소리에도 진정성은 없었다. 오히려 지훈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다. 정인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이 차가운 집에서 이 차가운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 서재로 향하면서 정인석은 생각했다. 과연 이들이 진짜 가족일까? 2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마음을 나눈 적이 있었나?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있었나? 서재 문을 닫고 정인석은 의자에 앉았다. 책장 한쪽에는 지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대학교 졸업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이의 모습. 지은아,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정인석이 중얼거렸다. 그때 오늘 만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하은. 만약 정말로 지은이의 딸이라면 자신은 10년 동안 외손녀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인석은 결심했다. 내일 다시 그 아이를 만나보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윤희가 한 말들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밖에서는 윤희와 지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이 집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정인석은 창문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그 불빛들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과연 내일 만날 그 아이가 자신에게 어떤 진실을 알려줄 것인가? 정인석은 불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사마 육골 없는 무덤의 진실. 지난 화에서 정인석 회장은 차가운 가족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그가 알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인석은 집을 나섰다. 윤희와 지훈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정인석은 조용히 차고에서 자신의 개인 차량을 끌고 나왔다. 기사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먼저 향한 곳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10년 전 해고했던 한상훈 비서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한상훈은 정인석과 30년을 함께한 충직한 부하였다. 하지만 10년 전 지은이 사건 당시 정인석에게 조언을 했다가 윤희의 미움을 받았다. 당시 한상훈은 지은이를 너무 성급하게 내쫓지 말라고 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했다. 하지만 윤희가 정인석을 설득해서 한상훈을 해고시켰다. 그 후 한상훈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정인석이 초인종을 누르자 한상훈이 문을 열었다. 50대 후반의 한상훈은 많이 늙어 보였다. 정인석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한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훈아, 할 일이 있어서 왔다. 들어가도 될까? 정인석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한상훈은 서둘러 정인석을 집 안으로 모셨다. 작은 원룸이었다. 30년 동안 재벌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정인석의 가슴이 아팠다. 회장님, 차라도 한 잔 드실까요? 한상훈이 어색해했다. 상훈아, 나 도와줄 수 있겠나? 정인석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한상훈은 정인석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상훈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정인석은 어제 추모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하은이라는 아이를 만난 것. 아이가 자신의 엄마 이름이 정지은이라고 한 것. 그리고 3년 전에 죽었다고 한 것. 한상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도 10년 전 지은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한상훈은 윤희의 말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었다. 회장님, 혹시 그 아이가? 한상훈이 말을 시작했다. 그래, 내 생각에는 지은이의 딸인 것 같다. 외손녀 말이야. 정인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상훈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정인석의 추측이 맞다면 지난 10년간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다. 회장님,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지은 아가씨에 대해서도요. 한상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인석은 한상훈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상훈아. 정말 고맙다. 한상훈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추모공원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10년 전 정지은 명의로 묘지가 조성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봤다. 놀랍게도 기록이 있었다. 10년 전이 아니라 3년 전에 정지은 명의의 묘지가 조성되었다는 기록이었다. 그리고 매장 허가서에는 최윤희의 서명이 있었다. 한상훈은 곧바로 정인석에게 연락했다. 둘은 추모공원 근처 동네로 향했다. 정하은이 산다고 했던 그 동네였다. 동네 슈퍼 앞에서 한상훈이 사장에게 물어봤다. 혹시 정하은이라는 아이 아세요? 아, 하은이요? 불쌍한 아이죠. 엄마 없이 혼자 살고 있어요. 슈퍼 사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죠? 정인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년 전이었나? 정지은 씨. 참 착한 분이었는데. 병으로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슈퍼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정인석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지은. 바로 자신의 딸 이름이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한상훈이 물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셨어요. 일도 여러 개 하시면서. 그런데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자주 기침하시고 얼굴이 창백하시고. 슈퍼 사장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정인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병까지 앓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혹시 하은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정인석이 물었다. 저 골목 안쪽에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지원도 받고 있고요. 슈퍼 사장이 가리켜준 방향을 보니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보였다. 정인석과 한상훈은 그 골목으로 향했다. 정말 작고 낡은 건물이었다. 1층에 있는 원룸 앞에서 정인석은 걸음을 멈췄다.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시든 꽃들이 심어진 화분이었다. 어린아이가 정성스럽게 키우려고 했지만 잘 자라지 않은 것 같았다.
정인석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정하은의 목소리였다. 하은아, 어제 무덤에서 만난 할아버지야. 정인석이 다정하게 말했다. 문이 열리면서 하은이 고개를 내밀었다. 정인석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정말 와주셨어요. 하은이 기뻐했다. 정인석은 하은이의 집 안을 둘러봤다. 정말 작은 원룸이었다. 10살짜리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런데도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은아, 혼자서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구나. 정인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고 하셔서요. 하은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정인석은 하은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살아간다니. 그것도 자신의 외손녀가. 하은아, 엄마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정인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이 작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정인석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바로 지은이었다. 10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딸 지은이었다. 사진 속에서 지은이는 하은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위해 웃으려고 노력한 모습이었다.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거니? 정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아프기 전에 찍었어요. 제 생일날이었어요. 하은이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인석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은이는 분명히 지은이의 딸이었다. 자신의 외손녀였다. 그때 한상훈이 정인석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다.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하은이의 출생신고서 사본이었다. 출생신고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 미상, 어머니 정지은. 그리고 놀랍게도 신고인은 최윤이었다. 정인석의 손이 떨렸다. 윤희가 지은이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은이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한상훈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하은이가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 신청서였다. 여기에도 보호자로 최윤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인석은 충격에 빠졌다. 윤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은이가 언제 죽었는지, 하은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하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인석을 바라봤다. 정인석은 하은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자신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 손이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정인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은이 정인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정인석은 지은이의 모습을 봤다. 밖으로 나오면서 정인석은 결심했다. 윤희에게 따져보겠다고.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자신의 외손녀를 숨겼는지 말이다. 하지만 한상훈이 정인석을 말렸다. 회장님, 아직 성급합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정인석은 한상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정인석이 물었다. 일단 DNA 검사부터 해보시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상훈이 제안했다. 정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마음으로는 확신했지만 법적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다. 차 안에서 정인석은 생각에 잠겼다. 10년 동안 자신을 속인 윤희. 그리고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외손녀 하은이.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정인석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딸과 외손녀를 위해 싸워야 했다. 다음 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과거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윤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5화 연기하는 노인, 칼 가는 심장. 지난 화에서 윤희의 끔찍한 조작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정인석 회장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인석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했다.
윤희와 지훈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정인석이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중요한 회의 시간을 깜빡했다고 했다. 그리고 직원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 평소 완벽했던 정인석 회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미안. 요즘 깜빡깜빡하네. 정인석이 머리를 극적였다. 비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정인석 회장이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화요일에는 더 심해졌다. 정인석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다. 그리고 10분 전에 한 이야기를 다시 했다. 회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요.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정인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회장님이 치매에 걸린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인석의 모습을 본 윤희는 깜짝 놀랐다. 평소 단정했던 정인석의 옷이 조금 구겨져 있었다. 그리고 표정도 멍해 보였다. 여보,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윤희가 관심을 보였다.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정인석이 대답했다.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윤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정인석은 속으로 웃었다. 윤희가 자신의 연기에 속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내가 그랬나? 잘 모르겠네. 정인석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훈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아버지, 회사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정인석은 지훈의 표정을 살폈다. 걱정하는 척하고 있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기대감이었다. 걱정할 것 없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정인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정인석이 회사에서 길을 잃었다고 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화장실을 못 찾겠다고 했다. 금요일 아침 정인석이 같은 옷을 이틀 연속 입고 왔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깜빡했다. 회장님, 이 계약서 서명이 필요한데요.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계약서? 무슨 계약서? 정인석이 멍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형마트 부지 매입건입니다. 부장이 다시 설명했다. 아,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정인석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부장은 심각하게 걱정했다. 이 정도면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싶었다. 그날 저녁집에서 윤희와 지훈이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아버지 정말 치매인 것 같아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해야겠어요. 윤희도 동의했다. 하지만 둘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다. 마치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만약 정말 치매라면 회사 경영에 문제가 될 텐데. 지훈이 말했다. 그래요. 주주들도 불안해할 거고. 윤희가 맞장구 쳤다. 그럼 이참에 경영권을 넘겨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훈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다.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네요. 회사를 위해서라도. 정인석은 서재에서 이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역시 자신의 예상대로였다. 윤희와 지훈은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었다. 다음 주부터 정인석의 연기는 더욱 정교해졌다. 가끔씩 윤희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그리고 지훈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다. 당신 누구세요? 정인석이 지훈을 보며 물었다.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요. 지훈이 당황했다. 지훈? 지훈이 누구지? 정인석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훈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니. 하지만 정인석은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너는 애초에 내 아들이 아니었다.
윤희의 아들일 뿐이지. 의사 검진 결과도 정인석이 미리 조작해 두었다. 한상훈의 도움으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둔 것이었다. 의사는 정인석이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장님,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윤희와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는 말에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제 경영권 이양이 필요하다는 확신도 얻었다. 여보, 이참에 회사 일을 지훈이에게 넘기는 게 어떨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래야겠네. 내가 실수하면 회사에 피해를 줄 테니까. 정인석이 순순히 동의했다. 지훈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정인석은 서서히 회사 업무를 지훈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중요한 결정들도 지훈이 내리도록 했다. 직원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였다. 윤희와 지훈은 매일 밤 기쁨에 차서 대화했다.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네요, 엄마. 지훈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래, 오래 기다렸어. 이제 정말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거야. 윤희도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정인석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윤희와 지훈이 얼마나 냉정한 사람들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들은 전혀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뻐했다. 한편 정인석은 비밀리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상훈과 함께 하은이의 DNA 검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이의 유품에서 찾은 머리카락과 하은이의 칫솔을 검사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지은이의 친구였던 이수민을 찾아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었다. 이수민은 10년 전 지은이의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증인이었다. 회장님, 이수민을 찾았습니다. 한상훈이 보고했다. 어디 있어? 정인석이 급하게 물었다.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어요. 한상훈이 대답했다. 만날 수 있겠나? 정인석이 물었다. 제가 먼저 연락해 볼게요. 한상훈이 말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수민이 10년 전 일에 대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녀도 그동안 지은이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고 했다. 지은이가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무서워서 할 수 없었어요. 이수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정인석은 모든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을 느꼈다. DNA 검사 결과도 곧 나올 것이고 이수민의 증언도 확보했다. 한 달 후 윤희와 지우는 공식적으로 상속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인석이 치매로 인해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다. 여보, 다음 주 금요일에 호텔에서 행사를 열까요? 윤희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네. 언론도 부르고 주요 인사들도 초대하자. 정인석이 동의했다. 윤희와 지우는 기뻐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 집안의 권력을 넘겨받는 순간이 올 것이었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드디어 정지은이라는 걸림돌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네요. 지훈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래, 10년 전에 지은이를 처리한 보람이 있어. 윤희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정인석이 서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정인석은 이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 정인석은 마침내 결심했다. 다음 주 금요일 상속 기념 행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윤희와 지훈이 상상도 못할 반전을 준비하겠다고. 그날 밤 정인석은 하은이를 만나러 갔다. 아이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하은이 정인석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하은아, 곧 할아버지가 너를 데리러 올게.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아도 돼. 정인석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정말요? 하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정인석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인석은 다짐했다. 20년 동안 자신을 속인 윤희와 지훈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리고 지은이와 하은이에게 정의를 되찾아 주겠다고. 상속 기념 행사까지 일주일.
정인석의 마지막 복수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 화에서는 DNA 검사 결과와 함께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정인석 회장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6화 DNA와 최후의 퍼즐. 지난 화에서 정인석 회장의 치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상속 기념 행사를 사흘 앞둔 화요일 아침, 한상훈이 정인석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나왔나? 정인석이 숨을 죽이고 물었다. 99.99%입니다. 정하은 아이는 확실히 지은 아가씨의 딸입니다. 한상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인석은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은이는 자신의 외손녀였다. 그리고 회장님, 이수민 씨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금요일 행사에서 증언하겠다고 해요. 한상훈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정말인가? 정인석의 목소리에 희망이 실렸다. 네, 10년 동안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상훈이 설명했다. 정인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다. 그날 오후 정인석은 혼자 지은이의 무덤을 찾아갔다. 10년 동안 빈 무덤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딸이 정말로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무덤 앞에 앉아 정인석은 중얼거렸다. 지은아, 아빠가 드디어 진실을 밝혀낼 거야. 너와 하은이에게 저지른 죄를 갚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지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수요일에 한상훈은 이수민을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수민은 40세의 평범한 주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다. 정말로 증언할 수 있겠어요? 한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해야 해요. 지은이가 죽기 전에 저에게 부탁했거든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민은 한상훈에게 10년 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다. 윤희가 어떻게 김민수를 쫓아냈는지, 지은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지은이는 끝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아버지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어요. 이수민이 눈물을 흘렸다.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 윤희 씨가 뭐라고 했나요? 한상훈이 물었다. 집안 망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김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지은이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이수민의 증언이 계속됐다. 혹시 증거가 있나요? 한상훈이 물었다. 이수민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지은이가 죽기 전에 저에게 맡겼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면서요. 편지 봉투 안에는 김민수가 지은이에게 쓴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윤희가 김민수에게 돈을 주며 서울을 떠나라고 협박했다는 녹음 파일도 있었다. 한상훈은 깜짝 놀랐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니. 지은이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둔 거예요. 윤희 씨를 믿지 않았거든요. 이수민이 설명했다. 목요일, 정인석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내일 상속 기념 행사에서 공개할 모든 자료들을 점검했다. DNA 검사 결과, 이수민의 증언, 김민수의 편지들, 그리고 윤희의 협박 녹음 파일까지.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상훈이 보고했다. 고맙다, 상훈아. 정말 고맙다. 정인석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날 저녁집에서 윤희와 지우는 흥분에 차 있었다. 내일이면 공식적으로 모든 권력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었다. 엄마, 내일 정말 우리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거네요. 지훈이 기뻐했다. 그래, 20년을 기다렸어. 이제야 내가 원하던 것을 얻게 되는 거야. 윤희의 눈에 야망이 번뜩였다. 그런데 정지은 무덤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훈이 걱정했다. 괜찮아. 그 무덤에는 어차피 아무도 안 와. 10년 동안 회장님 혼자만 갔잖아. 윤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은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지훈이 물었다. 윤희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 아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나중에 조치를 취해야겠어. 정인석은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윤희가 하은이에게까지 해를 가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정인석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이제 외손녀까지 해치려 한다니. 내일이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겠다. 정인석이 속으로 다짐했다. 한편 하은이는 자신이 곧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었다. 정인석이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와주셔서 이제 안 외로울 것 같아요. 하은이 엄마 사진을 보며 혼자 말했다. 지은이의 사진 속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딸을 지켜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그날 밤 정인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20년간의 거짓말이 모두 밝혀질 것이었다. 윤희와 지훈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었다. 새벽 5시 정인석은 일어나서 지은이의 사진을 바라봤다. 지은아, 내일이면 아빠가 내 원수를 갚아줄게. 그리고 하은이를 데려와서 잘 키울게. 정인석이 사진에 대고 말했다. 사진 속 지은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정인석에게 용기를 주었다. 드디어 금요일이 밝았다. 운명의 날이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상속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정인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67세의 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다. 오늘이다. 정인석이 중얼거렸다. 윤희와 지훈도 일찍 일어나서 화려하게 치장했다. 오늘이 자신들의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여보, 오늘 정말 기분 좋네요. 윤희가 만족스러워했다. 나도야. 드디어 내가 정식 후계자가 되는구나. 지훈도 기뻐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오늘이 자신들의 승리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호텔에서는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다. 언론사 기자들, 재계 인사들,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모두 정인석 회장의 공식 은퇴와 지훈의 후계 구도에 관심을 보였다. 오후 2시 정인석은 호텔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한상훈과 마지막 점검을 했다. 이수민 씨는 도착했나? 정인석이 물었다. 네, 호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상훈이 대답했다. 하은이는? 정인석이 걱정했다.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사 후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한상훈이 안심시켰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정인석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리게 걸었다.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기자가 소리쳤다. 정인석은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뭘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기자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치매가 심각한 것 같았다. 윤희와 지훈이 정인석 양쪽에 서서 부축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인석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곧 이 모든 연기가 끝날 것이었다. 오후 3시 정각. 드디어 상속 기념 행사가 시작되었다. 정인석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무대가 열린 것이었다. 7화 상속식의 반전극. 지난 화에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정인석 회장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클라이막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호텔 대연회장은 300명의 하객들로 가득 찼다. 재계 인사들, 언론사 사장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각종 방송국 카메라들이 즐비했다. 모든 사람들이 정인석 회장의 공식 은퇴식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다. 정인석은 무대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어수룩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간혹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다. 완벽한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인석 회장님의 경영권 이양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정인석에게는 차갑게 들렸다. 윤희가 먼저 무대에 올라와 인사말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인석 회장의 부인 최윤희입니다. 남편이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들 지훈이가 훌륭하게 이어받을 것입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한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정인석은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훈이 무대에 올라왔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정지훈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아버지가 쌓아올린 업적을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또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은 젊은 후계자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드디어 정인석이 무대에 오를 차례였다. 윤희와 지훈이 양쪽에서 부축하며 정인석을 무대로 이끌었다. 정인석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정말 많이 아픈 사람처럼 보였다. 마이크 앞에 선 정인석은 잠시 멍하니 청중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종이를 들여다보며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였죠? 정인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청중들이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윤희가 재빨리 도왔다. 여보, 정인석 회장님이세요. 아, 그래요. 정인석입니다. 정인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종이를 보며 읽기 시작했다. 오늘 제가 회사를 아들에게. 말이 뒤죽박죽이었다.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워했다. 한때 재계를 주름잡던 정인석 회장이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때 정인석이 갑자기 종이를 내려놨다. 그리고 청중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정인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다. 제가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회장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윤희와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정인석의 목소리가 점점 힘차졌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정인석에게 집중시켰다. 왜 연기를 했냐고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인 사람들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인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윤희가 당황하며 정인석의 팔을 잡았다. 여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인석은 윤희의 손을 뿌리치며 계속 말했다. 최윤희, 그리고 정지훈. 이 두 사람이 저와 제 딸을 속였습니다. 순간 회장 안이 술렁였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다. 정인석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10년 전 제 딸 정지은이가 미혼 임신을 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윤희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을 임신시킨 남자가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인석이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그때 한상훈이 무대로 올라와 정인석에게 서류를 건넸다. 이것은 김민수 씨의 증언서입니다. 당시 윤희가 돈을 주고 서울을 떠나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인석이 서류를 들어보였다. 청중들이 놀라며 웅성거렸다. 그뿐만 아닙니다. 윤희는 딸이 죽었다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인석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윤희가 급하게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정인석이 막았다. 제 딸 지은이는 10년 전이 아니라 3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정인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 안이 완전히 술렁였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이것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9% 일치합니다. 정하은이라는 아이가 제 외손녀라는 증거입니다. 정인석이 DNA 검사 결과를 들어보였다. 그때 이수민이 무대로 올라왔다. 윤희는 이수민을 보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수민입니다. 지은이의 친구였습니다. 이수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10년 전 윤희 씨가 어떻게 김민수 씨를 쫓아냈는지, 지은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죽기 전에 저에게 맡긴 증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민이 증언했다. 이수민이 편지 봉투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김민수 씨가 지은이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희 씨가 김민수 씨를 협박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윤희의 목소리가 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김민수 씨, 이 돈을 받고 서울을 떠나세요. 지은이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당신 인생을 망쳐버리겠어요. 회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정인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뿐만 아닙니다. 윤희는 지은이가 죽은 후에도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게는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은이를 가족묘지에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정인석이 또 다른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것은 매장 허가서입니다. 3년 전 최윤희 명의로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하은이의 출생신고서입니다. 신고인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서류들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다. 모든 서류에 윤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언제 죽었는지, 외손녀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하지만 저에게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인석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윤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하지만 정인석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일이라고요? 제 외손녀가 10살의 나이에 혼자 살고 있는데 지난 일이라고요? 그때 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작은 아이가 들어왔다. 정하은이었다. 한상훈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하은이 정인석을 보고 달려왔다. 정인석이 하은이를 안아 올렸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제 외손녀 정하은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찾지 못한 제 피부치입니다. 청중들이 감동적인 표정으로 바라봤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은아, 사람들에게 인사해봐. 정인석이 다정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은이에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셔서 혼자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찾아와 주셨어요. 하은이 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회장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다. 그때 윤희가 다시 소리쳤다. 이 모든 게 조작이에요. 믿지 마세요. 정인석이 윤희를 차갑게 바라봤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정인석이 손을 들어 신호하자 회장 스크린에 녹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며칠 전 윤희와 지훈이 나눴던 대화였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드디어 정지은이라는 걸림돌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네요. 그래, 10년 전에 지은이를 처리한 보람이 있어. 영상 속에서 윤희와 지훈이 냉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장 안이 완전히 술렁였다. 사람들이 분노의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하은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나중에 조치를 취해야겠어. 윤희가 하은이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는 내용까지 나오자 사람들이 경악했다. 이것도 조작인가요, 윤희 씨? 정인석이 날카롭게 물었다. 윤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둘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다. 그때 회장 뒤쪽으로 경찰들이 들어왔다. 정인석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최윤희 씨, 정지훈 씨, 사기, 유골 은닉, 상속 관련 공문서 위조, 그리고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서장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윤희가 소리쳤다. 이건 말이 안 돼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20년 동안 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정인석이 차갑게 대답했다. 지훈도 저항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너는 윤희의 아들일 뿐이야. 내 아들은 처음부터 아니었어. 정인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윤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당신도 똑같아요. 딸을 내쫓은 건 당신이에요. 정인석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윤희의 말이 맞았다. 자신도 딸에게 죄를 저질렀다.
맞습니다. 정인석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제 딸을 믿지 않고 내쫓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제 외손녀를 지키겠습니다. 정인석이 하은이를 더 꼭 안았다. 그들은 제 딸과 손녀를 2번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으로, 2번째는 은폐로. 윤희와 지훈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회장아는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정인석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상속식이 아니라 진실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재벌 회장이 아니라 할아버지로 살겠습니다. 제 외손녀와 함께 말입니다. 그때 하은이가 정인석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까요? 정인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엄마가 가장 행복해하고 계실 거야. 회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축하의 박수가 아니라 감동의 박수였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인석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회장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면서 정인석은 하늘을 바라봤다. 지은아, 아빠가 늦었지만 해냈다. 이제 하은이를 잘 키울게.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지은이가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신호 같았다. 8화 진짜 무덤 앞에서 드디어 마지막 화입니다. 정인석 회장과 하은이의 새로운 시작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속식 폭로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윤희와 지훈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정인석의 용기 있는 고발이 화제가 되었다. 정인석은 더 이상 강남의 대저택에 살지 않았다. 하은이와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을 택한 것이었다. 아침 7시 정인석이 일어나자 하은이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은아, 너 혼자 이런 걸 다 준비했구나. 정인석이 감동했다.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하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인석은 하은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어린아이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며 살아왔다니. 아침을 먹으며 하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엄마 무덤에 갈 거죠? 그럼 약속했잖아. 엄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 거라고. 정인석이 다정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지은이의 유해를 새로운 곳으로 이장하는 날이었다. 정인석이 서울 외곽의 아름다운 언덕에 새로운 묘지를 마련했다. 오전 10시 정인석과 하은이는 손을 잡고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이장업체 직원들이 이미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자신이 참배해온 그 묘지 앞에서 정인석은 감회가 새로웠다. 이제야 진짜 딸과 만나는 기분이었다. 지은아, 아빠가 왔다. 이제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셔갈게. 정인석이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다. 이장 작업이 시작되었다. 정인석은 하은이의 손을 꼭 잡고 지켜봤다. 하은이도 엄마를 떠나보내는 것 같아 슬퍼했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말에 위로받았다. 할아버지, 엄마가 새 집 좋아하실까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엄마가 가장 좋아할 거야. 햇볕도 잘 들고 전망도 좋거든. 정인석이 하은이를 달래며 말했다. 오후 2시 새로운 묘지에 도착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이었다.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울창했고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곳이었다. 와, 정말 예뻐요. 하은이 새로운 묘지를 보고 감탄했다. 정인석도 만족스러웠다. 딸이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평화로운 곳이었다. 새로운 묘비도 준비했다. 이전의 차가운 검은 대리석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의 화강석으로 만든 것이었다. 비석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딸 정지은, 그리고 사랑받는 엄마 정지은의 묘 마이너스 아버지와 딸 하은이가. 매장이 끝나고 정인석과 하은이는 새 무덤 앞에 앉았다. 하은이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할아버지, 엄마한테 편지 썼어요. 읽어드려도 돼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읽어봐.
정인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가 편지를 펼치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하은이에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신 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 닮아서 눈이 예뻐요. 정인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가 저를 데려가서 함께 살자고 하셨어요. 이제 혼자 안 무서워해도 돼요. 그리고 엄마, 이제 안 울어도 돼요.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준대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쁜 사람들은 모두 경찰 아저씨가 잡아갔어요. 엄마와 저한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요.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쉬세요. 하은이는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엄마를 닮은 착한 아이가 될게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다 읽고 하은이가 눈물을 흘렸다. 정인석도 함께 울었다. 잘했다, 하은아.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정인석이 하은이를 안아주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들이 살랑거렸다. 마치 지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은이 신기해했다. 그래,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인석이 물었다.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다. 정인석은 하은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다. 딸이 자신을 용서해주는 것 같았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언덕을 물들였다. 정인석과 하은이는 천천히 무덤에서 내려왔다. 할아버지, 내일부터 학교 가요? 하은이 정인석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럼 좋은 학교에 전학 절차도 다 끝냈어.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정인석이 격려해 주었다. 네. 엄마한테 자랑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은이 다짐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은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하은아.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정인석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정인석은 생각했다. 재벌 회장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하은이 부엌에서 정인석을 도왔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함께 해보자. 정인석이 하은이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저녁을 먹으며 하은이가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엄마를 좋은 곳으로 모셔드렸고 편지도 읽어드렸고 할아버지랑 요리도 배웠어요.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나도 오늘이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정인석이 말했다. 밤이 되어 하은이를 재우며 정인석은 생각했다. 자신은 이제 67세다. 하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지은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다. 할아버지, 내일도 함께 있을 거죠? 하은이 잠들기 전에 물었다. 물론이야. 할아버지는 항상 하은이 곁에 있을 거야. 정인석이 하은이의 이마에 뽀뽀해 주었다. 하은이가 잠든 후 정인석은 거실에서 지은이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지은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은아, 아빠가 하은이 잘 키울게. 너를 닮은 착하고 예쁜 아이로 키울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 할아버지가 될게. 정인석이 사진에 대고 약속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이 지은이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3개월 후 정인석과 하은이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하은이는 새 학교에서 인기 많은 아이가 되었고 정인석은 하은이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윤희와 지우는 각각 7년과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정인석은 그들을 용서했지만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인석과 하은이는 다시 지은이의 무덤을 찾았다. 이제 이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추억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었다. 엄마, 저 이번에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하은이 무덤 앞에서 자랑했다. 정인석은 그런 하은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언덕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하은아, 할아버지랑 집에 가자. 정인석이 말했다. 네, 할아버지. 하은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둘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다. 지은이의 무덤에는 따뜻한 햇살과 평화로운 바람만이 남아 있었다. 정인석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다. 나는 재벌 회장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부유하다. 진짜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부터 재벌이 아니라 할아버지로 살아갈 것이다. 하은이와 함께, 지은이의 사랑과 함께. 화면은 할아버지와 손녀가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해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